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지호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호, 네, 박인호 네. 출발해 네. 보겠습니다. 미친 듯이. 네, 월요일을 잘 시작해야 합니다. 네, 월요일 잘 시작해야죠. 네. 힘차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볼륨을 낮춰주세요. 네, 조금 볼륨 낮추고 깜짝 놀라실 수가 있으니까 예. 조금 낮추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 사이에 우리 국민들께서 또 광화문에 나오셔가지고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빨리 탄핵 심판해라, 빨리 파면해야 된다, 빨리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제가 토요일날 네. 오마이TV 또 현장 봉규 네. 갔다 왔는데 제 왼편에는 최진봉, 아. 또 제 오른손에는 뉴진스에 대한 응원봉, 야. 여기 쌍봉으로 갔다 왔습니다. 쌍봉 쌍봉으로. 전략. 네, 쌍봉 전략 좋네요. 갔다 왔는데 그 가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한쪽 그 채널 A 쪽 앞에 있는 동화면세점 그쪽에는 보수. 이제 보수. 맞아요. 그래서 딱 주차를 하고 올라갔는데 네. 이제 우리 쪽 집회는 한 3시 정도였는데 1시부터 했죠. 1시부터 해가지고 예. 막 누가 이렇게 고성을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막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일찍 정광훈 목사 쪽 그러니까 네. 탄핵 반대 집회가 이제 되고 있었고 또 광화문 앞쪽으로는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네.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체포를 외치면서 막 모이고 계신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난 국회 때의 집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나오셨고 또 한 손에는 다 응원봉 하나씩 갖고 나오셨고 또 1시 반부터는 대학생 연합 주최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니까 또 분위기가 너무 또 좋은 거예요. 네. 막 그 아주 참신하게 그 플랜카드 네. 여기다 다 써오셔가지고 윤석열 뭐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뭐 이런 것들 다 재기발랄한 재기발랄했습니다. 문구가. 그러면서 이제 3시까지 저희가 현장 인터뷰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어제 토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정말 뜻깊은 네, 그런 네. 현장 방송이었다. 아. 제 코가 빨갛지 않습니까? 그래, 추워서 너무 한파에. 추워요. 귀 빨간 거 보십시오, 귀가. 아니 저 때 이제 응원봉 대신 그냥 최진봉 교수님 들고 흔들면 어땠어요? 아. 인간 응원봉으로. 예, 인간. 제가 사람들이 지금 저 술 취한 게 박수를 아닙니다. 예, 술 보냈을 먹은 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제가 보니까 밤 추워서. 정도 되니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네. 뭐 주크박스처럼 계속 아. 노래만 부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왜 노래만 하시나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네. 주크박스인 줄 알았어요. 주크박스. 이제 뭐 인간 주쿠박스, 인간 예, 응원봉. 예. 저게 그래도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네. 제가 좀 핫팩에 의지해가지고 핫팩을. 손도 춥더라고요 전날은. 그러니까요. 근데 와, 그 윤석열 추위를 뚫고 처단. 나오셨어요. 예, 네. 많은 시민분들. 뭐 뜨거웠던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진입하려다가 남태령에서 막혀가지고 28시간 동안 네. 그래서 벌벌 떨면서 밤을 새면서 그 현장을 지키고 버텼는데 뭐 일단 경찰이 물러나서 관저까지 오긴 했지만은 참 이걸 이렇게 막고 서 있는 경찰의 모습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을 방해하느냐, 지금 교통 그 얘기를 하고 그걸 막고 있을 때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뭐 트랙터가 네. 와서 트랙터가 무슨 용산 대통령실을 갈아버립니다. 그렇지 그 않죠. 앞에 그냥 지나가면서 본인들의 그렇죠. 어떤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그리고 양국권 몇 번이나 막았습니까? 얼마나 농민들이 그럼요, 답답하면은 양국법에 대한 저 트랙터를 하루 만에 온 게 아니에요. 16일부터 네.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트랙터가 몇 킬로 가지도 않는데 이 추운 겨울에 정말 트랙터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경찰들이 남태령국에서 저렇게 막는다는 게 네. 저는 정말 답답했고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그 비세 응원봉을 들고 저기 가서 합류해주고 네. 그냥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저기서 그냥 24시간 대기하면서 농민들을 지켜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내란수계를 탄핵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네. 정말 그 윤석열 그러니까요. 진짜 그 내란수계 내각들이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정말 그 증거를 정말 은폐하는데 도와주는 그러한 답답함들이 분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정말 주말 동안에 주민들이 좀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연말 연시에 가족들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거리에 나가고 있어요. 진짜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네. 좀 아니, 근데 짜증나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저 트랙터 집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전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민들을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양곡관리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 토론할 게 많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거와 변론으로
저분들이 양곡관리법 입장한 변론으로 트랙터를 끌고 각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 모습. 네. 그리고 화물연대 분들은 화물차 가져와서 시위하는 게 당연하고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택시 갖고 와가지고 운전하면서 경적도 울리고 얼마든지 그럼요. 집회와 시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기본권이죠. 자유가 그러면 있습니다. 저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시니까 트랙터, 경운기 트랙터 끌고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누가 지시를 해서 남태령 고개에서 막죠? 이게 집시법 보시면요.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있고요. 예. 일반 교통 방해죄도 있습니다. 형법에. 그 직권남용도 있어요. 근데 저자들이 아니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은 안 했으면서 이번에는 안 해야 될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국민들을 그 차디찬 바닥에 밤새서 항의하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이 정부가 특히 경찰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집회 시위를 관리하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도 저렇게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 기본권이고요. 신고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막을 권한이 경찰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럼 교통 뭐 혼자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던데. 자기들이 버스로 막는 게 혼잡이죠. 경찰 버스가. 트랙터는 뭔 소리 그 합니까? 지나간다고 한 걸 그거 막아서서. 아니 한덕수 직무대행은 네. 내란을 막았어야죠. 내란을 못 막고 농민을 지금 막고 있어요. 요새 보면은 한덕수 직무대행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직무대행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인 윤석열을 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한덕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너무 열불납니다. 네. 이렇게 이 농민들이 이 차디찬 바닥에서 밤을 새면서 또 시민들이 이제 달려와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경찰의 이제 포위막 뚫어냈습니다. 뚫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용산 또 한남로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또 내고 응원봉 흔들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느꼈을 것 같고 지금 저희 이제 댓글창에 보니까 박수님이 독일에서 보고 있어요. 새벽 1시인데 계엄 이후로 잠을 못 자고 아침 아이고. 뉴스들까지 찾아 들으니 너무 힘드네요. 그렇지만 미친 텐션 박인호 에너자이저 두 분 감사해요라고 또 외쳐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차정식님도 민주주의는 전 세계 정치 이념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민 기본권 파괴하는 지금의 내란은 극악 무도한 범죄입니다. 모두 엄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하시면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서 이봉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주말 사이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당장 이제 오늘 헌재가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서류를 계속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 이거 어떻게 할지 송달 간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지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힌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버티게 하는 건가요, 윤석열? 근데 이제 윤석열의 내란도 헌법 파괴 행위고요. 네. 방금 트랙터 시위를 막는 것도 기본권 파괴 행위고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네. 서류에 대해서 송달을 거부하는 이 태도조차도 다 헌법 파괴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어떻게 처단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네. 전 한덕수 대행도 뭔가 나름의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법을 보시면은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에서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대체하는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규칙에도 따르면은 이 송달로 간주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렇게 윤석열이 송달을 거부할 것이 확실시될 때는 네. 송달을 간주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진행해버립니다. 오히려 더 빨라요. 당사자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진도가 빨라서 전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는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빠르게 절차 심리하겠다라는 입장 나올 것 같고 네. 이미 보완 규정들 송달을 거부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이미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윤석열이 파괴한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유일한 사명이다. 전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야 절차가 된다. 더 빨라져서 좋아요. 안 받으면. 안 더 받으면 빠르게 하면 됩니다. 더 빠르게 갈 수 한 있다. 2주 안에 결정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월 2주 안에 그냥. 2주 안에 안 그냥. 받는데 뭐더러 재판합니까?
그냥 정청래 위원장 얘기 들어보고 예. 윤석열이는 다 인정하겠다. 자기가 입이 10개라도 나와서 할 예. 말이 없다. 서류를 받을 염치조차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결론 내려서 빨리 파면하면 돼요. 빨리 2주 안에. 예. 빨리 대선합시다. 여러분 빨리. 돼서 조조기 대선합시다. 조조기 대선. 대선으로 빠르게 2주 네. 뒤에 결정 내리고 네. 2달 뒤에 윤석열이가 마지막 3월에. 효도를 하나 봅니다. 이 국가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빠르게 절차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일각에선 그래요. 이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있어서 보수층 결집한다. 시간 더 끌어서 결집 좀 시켜서 그냥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뭐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네. 뭔들 상상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윤석열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장인 전직 검찰총장,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직무가 중지됐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거의 반평생을 대한민국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먹고 살고 행세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최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아니 그런데 지금 탄핵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취인 불명, 이게 무슨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명태균한테 이런 거 배웠어요?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반평생 대한민국 혈세로 먹고 살았으면 최소한의 대한민국 격은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정말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고 있어. 아니 뭐 법이고 뭐고 간에 본인이 법적, 정치적 문제 다 감내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가서 자신의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무슨 사기꾼들처럼 말이지. 통지서도 안 받고 진짜 시정잡배보다 못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러고도 당신이 전직 검찰총장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윤석열의 그 태도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불안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빠르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침없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거침없이. 윤석열 씨에게 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역할극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입니다. 만약에 지금 윤석열 같은 이런 내란 수괴가 탄핵 심판 절차에도 지금 협조 안 하면서 서류를 송달하는 걸로 거부하고 있는데 뭐 소환에도 안 나옵니다. 검찰 소환에도. 네. 그러면 만약입니다.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사가 이런 내란범을 수사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윤석열이 소환장을 보냈어요. 내란범이니까. 네. 근데 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윤석열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음. 바로 기소했을 것 같은데. 뭐 소환 조사 필요 없다. 바로 기소. 그런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는 뭐 그냥 소환 없이도 그냥 기소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가 본인이 총장이라면, 본인이 검사라면 지금의 이 피의자 내란 속의 윤석열을 어떻게 처리할까? 답은 나와 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저는 평생을 법으로 밥벌이 해온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자기 후배들한테도 먹칠하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수치인 불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하나 확실한 거는 수치인 불명한 게 아니라 주치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치인 불명, 주치인 분명.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있다. 제가 볼 때는 주치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거 하려고 제가 앞에 긴 하나 썰을 또 또 깔았습니다. 네. 주치인이 주치인 분명하다. 주치인 예. 분명.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예, 비유를 또 술 좀 해주셨고요. 그만 드시고 빨리 맨정신에 받으십시오. 빨리 네. 서류를. 그래요. 이제 현재 이 서류 송달 문제는 저희가 뒤에 이제 박은정 의원과 더 얘기를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주장이죠. 이 야당에서는 내일까지 이 상설특검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특검법과 또 내란 일반 특검 이거 공포하지 않으면은 책임 묻겠다. 그러니까 뭐 탄핵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반면에 여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요. 아니 이거 헌법을 깨버리는 이거 특검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거부권 행사 그럼 만약에 탄핵 시킨다 그러면 탄핵 못 시켜. 왜냐?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처럼 3분의 2, 200명 넘게 의원들이 와서 해야 된다. 또 이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더라고요.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요 네. 일단 정리를 하면 좋겠는 게 한덕수는 총리입니다. 네. 총리고요. 내란죄에 가담했거나 아니면 내란죄를 최소한 막지 못한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 법 체계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됐기 때문에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큰 피의자가 네. 즉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건 맞죠. 음. 모순 상황입니다. 전 이걸 전제를 하고 네. 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하. 저는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인데 전 이거 대행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 비판을 했고요. 네. 비판했으나 뭐 과거에 고건 전 대행의 선례라든지 뭐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썼으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다 감수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네. 일단 보는데 그러면 논리 일관되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아주 예외적이고 적극적인 권한 행사까지 본인이 했다라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소극적 형태의 권한 행사거든요. 이거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이면서 의무입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헌법재판관은 왜 임명 안 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특검을 거부하겠다 이러는데 네. 한덕수도 내란의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거부하면 자기 특검을 거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윤석열에게 제기했던 그 문제를 그대로 더 가중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거부하는지 뭐 자기들 기분 따라서 거부합니까?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부하라 그러면 한덕수가 무슨 권성동 쫄짭니까? 네. 거부하라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가 본인의 자존심을 지켜서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대행으로서의 일이니까 빨리 공포하시라. 이게 저의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꾸 한덕수 탄핵 요건 되면 탄핵해야죠. 근데 왜 요건이 갑자기 3분의 1로 바뀝니까? 아니 한덕수 총리를 뽑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 말을 하는 권성동조차도 한덕수를 뽑지 않았어요. 그러면 탄핵이라는 것은 권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총리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헌법 66조에 직위. 나와 있습니다. 3분의 1의 발의와 제적 과반수의 의결로서 탄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꾸 권한에 대해서 탄핵한다라는 헛소리를 그만 유포하기를 바랍니다. 직위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요건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자꾸 법을 지켜야지.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진우 법에 의원이네, 주진우 주진우 의원님. 의원은 권성동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주진우 의원도 네. 법에 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 검사 출신들은 법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법을 지키세요. 법을 안 지키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까지도 정당화시키고 네. 내란까지도 합법화시키자는 세력이 지금 내란 동조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법을 그러니까요. 지키세요. 법을. 그러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뭐 일부 검찰 모습을 보면 법보다는 밥이 먼저다 이런 생각이 좀 아니 들어서 그러면 앵커님 생각해 네. 보십시오. 그럼 한덕수가 예. 탄핵 요건이 한덕수 똑같은데요. 총리인데 권한 대행할 때는 요건이 3분의 2가 3분의 2가 되고 되고. 권한 대행 철회되면 또 2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규정을 갖고 오라고요. 주진우 의원은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가 승복할게요. 네. 그런 조항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기가 법을 만듭니까? 주진우 당신이 헌법보다 위에 있어요? 아니, 헌법 제정권자입니까 자기가?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요 법을? 탄핵은 직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권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직위에 대한 탄핵입니다. 우리 헌법 66조를 읽어보세요. 네. 2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을. 왜 자꾸 국무위원이니까 법을 창조합니까? 국무위원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아 정말 답답합니다. 네. 이렇게 아, 법을 가지고 한평생을 법으로 밥벌이 해왔던 주진우 같은 자가 저렇게 전 국민으로 호도하고 법이론을 가지고 사기쳐도 됩니까? 아니 왜 규정이 없는 내용을 규정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녀요. 네. 조심하셔야지. 아 정말 화가 납니다. 오늘 같은 신규. 법조인으로서 화가 납니다. 정말로. 법조인으로서 조항을 좀 읽어보세요. 좀 헌법 조항. 분노를 하셨는데 아 답답한 얘기라고.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할까요? 거부권 행사할까요? 1월 1일까지가 기한인데 아니 일단은 당장 민주당에서 24일까지 내일까지. 김건희 네.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결정하지 않으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 일종의 레드라인은 레드라인이 24일. 24일. 까지 지금 네. 얘기한 상황이고 사실 그 24일, 25일 언저리에 그 헌법재판관 3명도 어떤 맞아요. 결정에 대해 한덕수 절차가 대행이 오늘 내일 맞아요.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있기 때문에 네. 24일 날 한꺼번에 다 처리하면 됩니다. 아하. 자,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네.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민주당 마음 같아서는 진짜 윤석열 탄핵하기 전에 네. 바로 탄핵하고 싶죠. 음. 그런데 대외 신인도도 문제가 있고 환율 문제, 주가 문제, 네. 외국인 투자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그냥 민주당에서 많이 지금 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에서는 지금 왜 민주당이 한덕수를 그냥 지켜보고 있냐? 네. 당장 탄핵하라. 네. 그런 압력이 많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정권 권력 이동기인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 정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것은 너무나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지금 일단은- 안 그래도 윤석열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네. 이렇게 국무위원까지 국무위원을 소집할 수 있는 총리까지 탄핵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참고 있는 건데 인내하고 있는데 인내 참을 네. 인자 쓰고 있다고 진짜 지금. 인내를 전략적 인내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 전략적 인내를 한덕수가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예. 윤석열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날 연말 아. 연시에 데이트하고 뚜껑 열려요. 모임 가고 이래야 될 사람이 다 광화문으로 그냥 나가고 남태령 고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게요. 아 정말 자신의 처지와 안 어울리는 짓, 네. 안 이꺼운 짓. 우리나라 말로 꼴값입니다. 진짜 윤석열 꼴값 떠는 것도 치가 떨리는데 이제 한덕수 꼴값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까? 너무 열불이 나고요. 날씨가 진짜 이렇게 추운데 화딱지가 나서 사람들이 나가고 있다. 네. 한덕수 정신 차려라. 24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양 쌍특 볼륨을 좀 낮춰주십시오. 네. 쌍특검법 바로 서명하세요. 네. 혹시 CG 기능은 없습니까? 저 김지호 대변인 위에 연기를 좀 CG로 만들어 주시면 완벽할 것 그 같은데. 사이에 동접자가 3,400명이 벌써요? 됐습니다. 두 예. 분이 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오늘. 아니 두 그리고 분이 저 화가 법조항 나셨어요. 하나만 예. 제가 우리 주진우 의원에게 다시 한번 네. 보냅니다. 미안합니다. 66조가 아니라 65조였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네, 정정하고 네. 헌법 65조 이거 헌법입니다. 헌법 어디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거 한 글자라도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한덕수 네. 총리죠. 대통령, 국무총리 이 두 글자밖에 없어요. 권한대행 안 써 있어요. 공무원이 법률이 정한 부분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의결은 3분의 1 발의와 네. 제적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아니 한덕수가 국무총리인데 어디 권한대행자가 하나라도 써 있습니까? 내지는 주진우 의원이 그 주장을 하려면 권한대행일 때는 대통령이니까 중하지 않습니까? 네. 권한이 중하니까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준하게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그 말이 맞는데 어딜 봐도 없잖아요. 어딜 봐도 헌법에. 네. 근데 왜 그런 대국민 사기를 치냐 이거예요. 그거는요.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 뛴다고. 아 저 주진우 의원 너무 불쾌합니다. 윤- 법을 창조하지 마세요, 주진우 의원. 그 조항이 명확히 없어요. 윤석열이- 권한대행. 아니 여기 대해서는. 대통령 네. 국무총리라고 되어 맞아요. 있죠. 직위로 되어 있죠. 어디 권한에 대해서 1이라도 탄핵에 대해서 있는 것에서 그러니까요. 갖고 와 보세요. 저한테 제가 모든 패널에서 하차하겠습니다. 네. 조항이 있으면은. 네? 윤석열이 망상에 진짜? 사로잡히니까 주진우 전 비서관도 망상에 사로잡힌. 아니 그럼 주진우 의원이 사퇴하세요. 저랑 직을 한번 걸어봅시다. 제가 한번- 잠깐 한동훈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동훈식으로. 주진우 직을 걸고 아니 해보자고, 우리가. 주진우 의원한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오마이에서 토론 한번 하자. 예, 예. 우리 신인규 변호사와 딱 한번 요거 토론 한번 하자. 하나로만 아, 공개 그렇구나. 토론을 한번 제안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면 네. 네. 제가 모든 패널에 사퇴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주진우 의원이 지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변호사직도 반납하세요. 왜? 법을 창조하니까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사건을 맡깁니까? 맞습니다. 아니 어디 있냐고요? 어디에? 조항이 없잖아요. 없어요. 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래요. 국회의원이 책임 있게 발언하셔야지. 저도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방송 나와서 한마디 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책임 있게 그렇죠. 발언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아니 왜 법을 이상하게 얘기해서 국민들을 호도시키냐? 그러니까 정가훈 같은 사람들이 주진우 발 의견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을 속이잖아요. 아 이거 얼마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큽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네. 자, 이면 주진우 의원의 이제 주장, 신규 변호사가 하나하나 꼬집어주고 이 정도면 짚어줬는데, 정리될까요? 네, 이 정도 정리가 좀 화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인규 정리 좀- 변호사가 국회의원 10분 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보니까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 특검법의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 이거는 아마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그리고 내부에서도. 저는 안철수 의원 예. 부류의 의견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소위 말해서 탄핵에 찬성하고 현재 주류들 권성동 주진우의 이런 엉망진창 법 창조 행위에 네. 불쾌감을 가지는 분들이 방송 나가가지고 저런 얘기들 하는 거거든요. 음. 한덕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쓰면 안 된다. 네. 막 이런 네.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민심에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근데 안철수 의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 저렇게 맞는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 당에 왜 있습니까? 아니 맞는 얘기만 하는데 그 당에 있으면서 그 당에 소위 말해서 네. 내란 동조 세력에 식물 정당에 음. 계속 물 주고 그 비료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소호흡기 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맞는 말을 하고 네. 저 당에서 관철이 안 되면 안철수 의원도 직을 거세요. 당적을 거세요. 다 한 나오세요 그 당에서. 아니 맞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에서 주류도 못 되고 그냥 하나만한 얘기만 매일 해버리면 예. 이미지적으로 안철수는 옳다, 안철수는 합리적이라는 이미지 형성만 가능하지 정치적으로 아무런 효능감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당적을 2023년 10월 25일에 버렸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제는 당적을 버리고 얘기하세요. 저 얘기 맨날 해봐야 무슨 네. 의미가 있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허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압니다. 왜요? 대통령 병에 걸려 그렇습니다. 아. 어떡하든 소속으로 뭐- 나와서 출마하세요. 어떻게든 국민의힘에 남아가지고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네. 지금 그러고 보면은 사실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내란 수계 정권을 만드는데 공동 창업자 아닙니까? 아. 공동 창업자이기 때문에 뭔가 좀 책임감도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단일화해서 그렇죠. 윤석열 정권을 만든 일주일 전에 단일화를 했죠. 그러니까요. 윤석열 그런 기억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을 우수위원장 만드는데 출신.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안철수 이준석 아닙니까? 김건희도 아니에요. 안철수 이준석이 투톱. 윤석열 내란 수계를 만든 겁니다. 저는 뭐 그걸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맞는 얘긴데 네. 힘이 없다는 거죠. 뭐 당내에서 저게 무슨 뭐 위협이 됩니까? 당내에서 소구력이 있습니까? 당원들이 뭐 반응을 해줍니까? 그냥 내란이 옳다라는 건데요. 뭐 내란이 소란이라는 정당에서 내란이 계속 거기에 소란이래요. 있는 거 자체가. 아, 홍준표 시장은 해프닝이래요. 해프닝. 아 거기서 내란 특검 받아야 된다. 백날 외쳐봤자 그냥 뭐 안내 방송 아닙니까? 건물 뭐 방화벽 그렇네, 뭐 안내 그렇네요. 방송 수준이지 아무 의미가 아무런 없어요. 의미 없고 타격감도 없는 상황이다. 의미 없는 메아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메아리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은 이런 또 얘기를 방송에서는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비대위원장 언급되는 사람들이 뭐 나경원, 네.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중진이 나서서 안정감 있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예. 이제 곧 대선 국면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우리 권성동 의원은 네. 본인이 원내대표하고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를 겸직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내는구나. 그냥 되지도 않는 얘기로 네. 뭐 혼자 다 하겠다. 본인이 두 개 다 해달라는 그러한 연락이 빗발치고 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네. 남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과거에도 권선동 의원이 그러다가 원내대표직도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최대한 시간을 늦춰서 하루라도 뭔가 원내대표로서 전권을 더 누리고 싶은 것 같고 지금 뭐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 예.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그냥 네네네. 내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의 그런 선호도 분위기를 보면 예. 권영세 의원이 좀 유력한 걸로 보입니다. 권영세 의원이. 네, 권영세 의원이 어떤 친윤이긴 친윤인데 또 그렇게 그 아주 막장 친윤적인 행태는 좀 안 하면서 예. 뭔가 좀 이미지 관리는 하죠.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발언도 좀 적절하게 하고 그간의 행태를 보면은 권력에 착 달라붙었다가도 좀 권력이 뭔가 좀 숨이 죽으면 예. 확 빠져가지고 뭔가 좀 표정 관리를 잘하는 예. 태세 전환을 잘하는 그러한 오죽하면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겠어요. 그렇네요. 그런 처세의 달인이기 때문에 네. 조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네. 선호도가 높더라. 그래서 아마 대선 국면까지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권영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 변호사님은 근데 어떻게 이제 보세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네. 김재섭 의원 정도가 아마 본인들이 내세울 최적의 카드로 최적의 봤을 카드. 텐데 본인이 고사를 한다고 합니다. 김재섭 그러니까 의원이. 김재섭 의원조차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다라는 그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또 모를 것 같고요. 네. 나경원이든 권영세든 원희룡이든 누가 오든 누가 정말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네. 저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기대가 안 되니까. 음. 그러니까 내란 동조 세력에서 내란 동조 세력 1, 2, 3, 4 누가 오든 네. 아무 감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감흥 없는 사람 안 치기보다는 좀 더 감흥 있는 사람 안 쳤으면 좋겠다. 아, 예를 좀 들면 김건희, 예를 들면 전광훈, 예를 들면 장예찬 세대 교체까지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장예찬 있고. 좋네요. 예를 장예찬 들자면- 비대위원장. 예를 들자면 예. 그런 식으로 차라리 좀 그런 파격.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좀 더 빠르게 종말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지. 아니 권영세 같은 사람 또 와가지고 점잠 빼고 괜히 또 맞는 말 비스무리하게 또 할 거 아니에요. 저 그게 예. 더 두렵다 이거예요. 차라리 지금의 색깔을 더 강화하는 게 낫다. 그래야 네. 빠른 종말, 신속한 종말. 종말에게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무색무취한 뭐 거 하지 마세요. 내일 의총 거치면서 비대위원장 인선이 될 것 같은데 누가 오든 간에 감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 감흥 들어요. 있는 사람을 하세요. 네. 김건희, 정광훈, 장예찬 제가 3명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서 응답하십시오. 알아서. 3명 추천하셨는데 아니죠. 혹시 그 탄핵에 반대하고 그 계엄 해제 네.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은 8호적 어. 국민의힘 8호적을 다 출당시킨다면 바로 저- 그러면 아, 그러한 반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은 좀 85명? 감동을 주지 않을까요? 85명을 다 그래, 내고. 네. 85명을 다 출당시키는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제가 3주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85명? 바로 그냥 제가 바로 제명시켜버려. 제명입니다. 바로 85명. 제명시켜 버리십시오. 그럼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제가 85명 바로 제명시켜드리고 야. 당 문을 닫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포인트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꼭 당인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 당원 가입은 안 합니다. 예. 저 당의 당원 아니, 가입은 그러니까 안 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겸 정말 비상대책위원장. 윤리특위위원장을 겸직시키는 거지. 그렇죠. 겸직. 겸직해서 저 겸직 좋아합니다. 겸직해서 제일 먼저 그 8호적부터 예. 국민의힘에서 예. 제명을 해야 예.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약간 농담 반 섞은 거고 예. 진짜 사람 구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올만한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저도 올만한 사람 네. 한 명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저 올법한 사람. 누구요? 김종인. 아. 내지는 전문. 내지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전문. 네. 이준석. 이준석 좋네요. 김종인, 이준석. 이준석, 명태균 라인을 아, 어. 다시 한번 아니면 명태균이 옥중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 이준석한테 로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준석이 이준석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야.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웃음기 싹 네. 빼고 오늘이라도 권성동이 가서 차 한 잔 마시잖아요. 비대위원장의 비음만 얘기해도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할게 이렇게 하실 분이 바로 갑니까? 바로 갑니다. 아, 이준석도 바로 갈 것 같은데. 이준석도 갑니다. 이준석이 요새 네. 아주 콩고물 정치에 눈이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추천드립니다. 좀 현실 가능한 인물로. 그래요? 야. 약간 너무 좀 개그 비슷하게 만드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2명 해도 됩니다. 이준석, 김종인. 아, 공동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 네, 좋네요. 추천. 예. 자, 추천대로 될지는 제가 내일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고요. 오마이 TV 많이 보세요. 좋은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추천 네. 많이 해드립니다. 추천 많이 가끔 해주세요. 저기 홍매하러 홍사자기도 맞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명 해도 돼. 명태균 씨도 삼두체제입니까? 삼두체제. 네. 옥중 대표로 출마하는 예, 거죠. 좋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또 이제 뉴스의 중심이 서 있는데 왜 그러냐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하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메시지 그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니까 한 12시 3분에 나경원 의원이 당사에 와 있다고 김정재 의원의 그 문자가 있던데요. 메시지가 있던데요. 근데 양심이 없네. 근데 계속해서 그때 그 18명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아니 지금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과 제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거든요. 의원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다 때는 길 열어주고 있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지 않았습니다. 길을 어떻게든 열려고 했고 담장을 넘어서 갈 수 있게 밑에서 받쳐주고 했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어서 못 들어갔다. 양심이 없는 이거는 발언인데. 글쎄요. 이 국민들이 이제 화날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저거는요 예? 윤상현 의원의 개돼지 발언 수준으로 망언입니다. 아. 왜냐 첫 번째로 그날 국회를 포위한 거는 시민들이 아니에요. 경찰이 막았습니다. 예. 그래서 조지호 청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거예요. 음. 아니, 사실관계를 왜 저렇게 왜곡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막으니까 의원들을 막았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의원들 들어가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했다? 저 그날 국회 나가가지고 저 경찰과 대치했는데 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거든요. 저 무소속이거든요. 네, 파란색 점퍼 입고 저 무소속이라고요. 무소속, 예. 무소속인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가가지고 음. 의원들 넣어주고 있었고 심지어 이거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네. 박준태, 윤재옥, 이상희 등등등이 국회에서 당사로 빠져나갈 때 제가 시방쇼 영상이 있어요. 쇼츠에 제가 박준태 의원한테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제가 소리 지르는 영상도 시방쇼에 체증돼 있습니다. 제가 네. 국회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당사로 가는 의원들 막 혼내고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 저런 얘기하시면요 완전히 사실관계를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국회 앞에 민주당 지지자들만 와 있었습니까? 저도 와 있었어요. 저도. 그렇네요. 모든 국민들이 모든 국민이 왔죠. 네. 정파를 떠나서 계엄을 그럼요. 반대하는 모든 시민 의병들이 와가지고 음. 계엄과 싸우고 있었는데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당사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국회도 안 들어갔으면서 에? 어떻게 저런 식의 변명을 합니까? 아니 이준석 의원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 의원은 문 앞까지라도 와가지고 시끄러 임마 하면서 담을 안 넘었지만 저자는 국회까지도 안 오면서 당사에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어떻게 국회 현실을 저렇게 왜곡을 하냐 이거예요. 네. 나경원 의원 저래서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제가 양심이 없어 양심이. 나경원 의원의 저 발언을 보면서 심각합니다. 저 국민 네. 모독 발언입니다 정말.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기에 선조가 아, 생각나더라고요. 그 막 의병들 이순신 장군이 막 왜군들과 싸우고 있을 때 정말 선조 네. 도망만 다니다가 나중에 짱 나타나가지고 네. 의병들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 딱 그 예. 꼴이네요. 진짜. 이순신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서 투옥시키고 그러니까 이 나경원 의원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떠한 행태를 보일까? 저는 그때 우리 박정호 기자님하고 12월 네. 3일 날 내란 방송을 하면서 정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정말 계엄군의 그 총칼에 맞서서 국회에 와서 정말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았는데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네. 계엄군의 총칼이 무서워서 당사에 몰래 숨어 있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거기 있는 시민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위협을 당했다 그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퇴행하고 있다. 나경원이야. 내가 진짜 나경원 의원이 뭐 초선 의원이거나 네. 뭐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의원이고 뭘 모르는 의원이다. 뭐 특정 지역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렇게 했던 의원이다. 그럼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래도 나경원 하면 국민의힘의 간판 아닙니까? 여성 정치인 중에. 네. 그런 간판이 있다의 망언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동작구민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이런 자한테 어떻게 세비를 줄 수 있습니까? 적어도 보수면 확실한 국가관,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닙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녀들을 보내고 나라도 나가가지고 싸우는 게 그 보수의 가치 아닙니까? 계엄군이 오니까 그냥 도망갔던 인간이 어디 국민들을 비난합니까? 저는 정말 정말 망언이에요. 정말 네. 조선시대 선조가 환생한 게 나경원이다. 오늘 이렇게 아니 저는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 싶습니다. 나경원은 이 정도 발언이 이거 시민 모독 발언이거든요. 네. 저는 이거 제명 조치 넣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보십시오. 그 광주에서도 민주화 운동 있을 때 계엄군들이 총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경원식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광주를 포위해가지고 거기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군이 들어오고 군이 불법적으로 총칼을 들고 국회를 장악하러 들어가는데 제가 네.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집에서 잠을 잡니까? 저 그날 녹화 방송 끊고 바로 국회로 달려갔거든요. 갔더니 이미 경찰이 막고 있더만요. 의원들을 막고 있더만요. 그게 시끄러 임마로 이미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막고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도 한 일이 뭐냐, 들어가겠다는 의원들 얼굴 보이잖아요. 의원님 오세요. 빨리 넘어가서 담 넘어주고 경찰 혼내고, 경찰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총기도 차고 있는데 네. 어떻게 휴대폰 들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막냐? 저 안에 들어가서 계엄군과 같이 싸우자. 싸울 용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시민을 대적하냐? 그러고서 밖으로 나가는 박준태, 이상희 등등에 대해서 제가 꾸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네. 민주당 지지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거 정말 이거 국민 분열적 발언이고 모욕 발언이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해야 될 모범 답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은 뭐냐? 네. 제가 그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계엄군과 싸울 때 그 자리에 못 있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까지도 제가 용기를 못 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아. 정계에서 은퇴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정답입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 더 이상 이제 뭐 네, 정치는 네. 못할지언정 국민들한테 욕은 안 먹죠. 근데 어떻게 이런 식의 국민 모독 발언을 계엄 앞에서 불법 계엄 앞에서 내란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아니죠. 이거 너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국민을 모욕하면 안 돼요. 네. 모독 발언입니다. 모독. 그러니까 이제 공개된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을 보면 12월 4일 0시 5분에 김정재 의원이 당에 도착한 의원 명단을 공유했는데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포함돼 있었고, 근데 그보다 2분 앞선 0시 3분에는 우재준 의원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 담 넘어와 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 1분 뒤에는 박수민 의원이 담 타고 진입했습니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의 얘기 아닙니까? 같은 지금. 당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자정 무렵이나 그 전에 당사에 도착했을 텐데, 근데 같은 시각에 뭐 넘어가는 의원들도 있었고, 정말. 그러니까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다. 국회의원이잖아요. 계엄의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네. 아니 국민들은 화만 나지 계엄군하고 몸싸움만 하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 책임 있게 해야죠. 근데 네. 그 책임을 방기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 모욕을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 포위돼서 못 들어갔다? 경찰이 포위했다니까요. 어떻게 사실관계 이렇게 다 어거지로 합니까? 같은 시각에 서명옥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도 담벼락 곳곳에 경찰 배치돼서 담을 못 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민이 있어서 못 넘어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민주당 그러잖아요. 저 그 지지자. 말이 아, 그 얘기도. 아니, 저도 민주당 지지자 당원이 아닌 네, 사람도 네. 같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민주당 지지자가 포위해서 그 음. 민주당 지지자가 계엄을 한 겁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같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 계엄은 그건 누가 아니죠. 했는데요? 계엄을 네. 지금 어디다가 지금 피해자 가해자를 바꿔치기 합니까? 아주 더러운 수법입니다. 네. 국민 모독 발언입니다. 전 민주당이 국민 모독 발언입니다. 나경원 의원 전 제명에 좀 나서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앞으로의 대응도 주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뭐 이 비상 계엄 사태, 내란 사태 수사가 이제 2주를 넘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반부터 수사 주도권을 놓고 뭐 검찰, 경찰, 공수처 여러 가지 뭐 혼선이 있었지만 어쨌든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바로 이 햄버거 가게, 뭐 롯데리아라고 바로 얘기를 해드리면,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번이나 이 계엄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이틀 전에, 또 계엄 당일 8시간 계엄 선포 8시간 전에 만났다고 하는데, 보니까 탱크 부대장 탱크 부대장까지 와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치밀하게 또 탱크 이 기갑 부대를 포함해가지고 뭐 국방부 조사본부 전현직 간부나 아니면 정보사 지금 전현직 간부나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모의했다는 노상원 전 이 사령관, 뭐 점집까지 차려놓고, 아니 이렇게 민간인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오비가 이렇게 나서서 비선실세 역할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군대가 이런 곳이었나요? 아 근데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네. 지금 친위 쿠데타, 그러니까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내란, 친위 쿠데타이면서 동시에 그 실행 내용을 봐도 모든 특수 기능을 가진 군이 다 동원된 겁니다. 네. 소위 말 특전사, 수방사, 그리고 방첩사, 그렇네요. 그리고 정보사까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HID라는 참수 부대까지도 동원이 됐고, 야당 인사들과 언론인들 체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기갑 부대 동원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기갑 부대가 와가지고 탱크가 발포를 하면 누굴 향해서 발포를 합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를 실행했다라는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네. 노상원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뭐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인데, 이분은 군인이 아니에요. 이미 전직 군인입니다. 야 민간인 신분이에요. 2018년도에 불명예 전역 그랬죠. 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런 자가 친위 쿠데타의 핵심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느냐. 이게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군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도 문제고, 네. 동시에 그것을 갖다가 외부에 있는 비선들, 외부 사인들을 동원시켜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게, 이거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국가 반역 행위다. 저 그렇게 봅니다. 국가 반역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내에 일종의 사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계엄이 정상적으로 발휘됐다, 뭐 정상적인 계엄이라고 하면
박인수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됐잖아요. 그 사람의 지휘에 의해서 군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민간인인 노송환이 아, 정보사령관을 모아가지고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러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현역 군인인데 노상원 장군 보살, 점집 사장, 점집 아저씨한테 보살한테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93의 기갑 여단장 파주에 있죠. 예. 30대 규모 정도의 탱크를 운영하고 장갑차. 93의 여단장 굉장히 그 기갑 여단 중에 최정예 부대입니다. 가까워요. 그리고 바로 여기 그 사람이 예. 3군단 군단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휴가 내버리고 판교에 와서 여기서 계엄 모의를 합니다. 정보사 부대에 와가지고. 내란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반란을 저지르기 위해서 네. 철저히 사적인 인맥으로 우리 군을 이렇게 완전히 왜곡시키고 파탄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막 전문적인 용어를 하는 거지만 네. 이자들이 노상원, 문상호, 구삼회가 군사 반란을 모의한 거예요. 그 12.12 사태 때 전두환 모델을 따라서 그렇게 모델을 따가지고 네. 준비를 했고 사실은 기갑사단 탱크가 뭐 포를 쏘고 뭐 기관총을 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지만 심리적으로 아유, 그럼요. 서울 시내에 탱크가 지나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계엄 회의를 할 때 이 정보사에 있는 육사 출신 말고 삼사 출신 대령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예. 이런 것을 미뤄갈 때 이거 굉장히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정말 이자들이 계엄에 성공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초포하고 네. 납치해서 고문하고 또 암살까지 할 수 있어요. HID 용어까지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섭죠. 이 자체가 너무나 천인공노할 내란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우리 네. 내란 속에 빨리 구속해야 그리고 됩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나와서 국회 나와서 차마 윤석열과 3차 통화한 내용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뭐 발포 명령이 있었을지 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 이 보수 쪽에 있는 패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탄을 갖고 갔지만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지.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강도는 용서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자가 비상계엄, 불법계엄 일으키면서 단전단수 안 했으니까 그럼 봐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아무리 계엄이라고 할지라도 국회는 장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자들은 왜 이거를 친위 쿠데타로 보느냐?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친위 쿠데타로 보는 거고 결국에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지휘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이 셋이 산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원래는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가지고 비상계엄 때는 그 권한이 계엄사령관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네. 계엄한 거 보니까 대통령이 전화기 붙들고 부대 어디까지 왔냐 본인이 이동을 다 시키고 있더라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계엄의 모든 걸 다 어겨버린 네. 거예요. 그 친위 쿠데타다. 내란 우두머리다. 그 내란 수계다. 군사 네. 반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또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계엄날 아침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간에 온 비밀 손님이 노상원이었다라는 또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노상원의 이런 주도 면밀한 수첩도 발견됐는데 거기에 뭐 계획이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참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또 보도를 보면 점집을 이제 차려서 노상원 씨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이제 올해 운이 트여가지고 놓치면 안 된다. 계엄을 이제 오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좋아했다고. 뭐 저는 점을 예.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교회 다니시잖아요. 예, 저는 뭐 이제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근데 뭐 잘 안 맞았네요. 결과적으로 뭐 올해 안에 해야 된다 뭐 이랬는데 올해 다- 12월에 했는데. 예, 자기 앞길을 못 보는 거는 뭐 명태균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노상원이 앞을 못 보네요.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한 거죠. 근데 운이 트인다는데
꽉 네. 막혀버렸네요. 역할은 지금. 했네. 역할을 했네요. 운이 튀었다. 놓치면 안 돼. 망하게 하는 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근데 한것 저자들이 같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실탄을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네. 기갑부대를 동원하고 지금 발포얘기까지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인데 너무 끔찍합니다.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들, 평범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저자들, 네. 저걸 실행한 자들, 기획한 자들 국가 반란입니다. 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용서하면 안 없는 되죠.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하면 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끔찍한 계시는데. 군사 반란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지금 허타추님, 네, 허타추님, 박인호 응원합니다. 빨리 윤석열 파면됐으면 좋겠어요. 슈퍼챗을 보내주셨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차정식님도 옳습니다라고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었네요. 오늘 근데 분노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 오늘 분노의 많이 슈퍼챗이네. 분노해요. 근데 분노의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렇죠. 좋아요도 한 박인호 번씩. 한번 밀어주십시오. 예. 분노의 좋아요. 꼭 좋습니다. 종말을 막아주시면. 네. 네. 아직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행복진이님은 댓글 참 재밌는 게 네. 윤석열의 운이 트인 게 아니라 국운이 트였다고. 아 그건 맞습니다. 국운이 트인 건 맞죠. 아유, 이거 빨리 정말 구속돼야 됩니다. 끔찍했거든요. 독방 운이 터진 거네. 야 독박운. 아니면 그런 참 거 댓글이 아닙니까? 센스 있으십니다. 마음 편하게 이제 다 내려놓고 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면 보면은 노상원이 점치는 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속여 먹은 거 아닌가? 나라를 한번 구해보려고 윤석열을. 그러니까 나라를 한번 구해보려고. 구해봐야겠다. 이래서 네. 윤석열 이거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역공작으로. 네. 적으로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5일 윤석열 뭐 출석 요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출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추사가 그 윗선으로 가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계 윤석열한테 이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수사가 네. 너무 늦고 너무 질척거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처음에는 검찰의 월권이 문제가 됐다라면은 네. 또 이제는 검찰이 경찰까지도 막 수사하면서 굉장한 수사관 혼선을 100명 보냈다, 갖고 뭐. 있고 예. 이걸 정리해야 될 사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공수처 여기서도 지금 리더십 역할을 못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검은 또 지체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윤석열 내란 수계 빼고 나머지 군 과담자 반란군 세력들은 다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근데 내란 수계만 남아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가 지속적으로 증거인멸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이거 지금 끔찍한 거 아닙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게 9.3의 기감 여단장은 네. 아직도 직무 중입니다. 더 심각하죠. 그렇군요. 더 아니 심각하죠. 이 반란 네. 모의자들이 아직도 지금 기감 여단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한덕수도 네? 내란의 공범인데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이게 않습니까? 네. 내란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더- 내란 가담자들이 아직도 지금 여단장 야,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깊숙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도 내란 수계를 왜 체포하지 않느냐. 내란 수계를 지금 당장 체포해야 되고 너무 늦었다 지금. 너무 늦었다. 증거인멸이 네. 계속 되고 있다. 아니, 증거인멸 25일 계속 하는 거죠. 아니 25일에 네. 공수처가 2차 소환한다는데 그러면 불응할 게 뻔히 예상이 되고 그럼 또 3차 소환할 겁니까? 그럼 또 연말까지 넘어갑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내란 수계는 제일 먼저 체포를 해야죠.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네,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화가 답답합니다, 나시는 국민들이. 것이고요. 우리 뿜뿜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 찐팬입니다 아이고, 하시면서 우리 뿜뿜님, 아유, 슈퍼챗에 대단히 뿜뿜님 빨간색으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뿜뿜님이 뿜뿜 열심히 하겠습니다. 뿜뿜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볼 수 있는 거죠, 박이도? 네, 다행히 아 여기 제작진 회의한다 그러니까 네, 저희의 네. 운명이 그러니까요. 위태롭습니다. 아까 회의한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자르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다음 하시는 주에 거예요? 또 봐야 됩니다. 절벽에서 밀면 안 돼. 우리 뿜뿜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밀면 안 돼. 예. 밀면 안 돼. 아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하시는 더 열심히. 그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제작진 해야죠. 회의한다는 얘기 열심히 듣고 해야죠, 예. 제가 오늘 절벽 위에 알겠습니다. 지금 팔도 아파 아 죽겠는데. 그리고 갑자기 또 토요일 날 또 우리 네. 진봉이 형이 또 출격을 하다 보니까 아, 또 토요일 날 또 열심히 진봉이 장기간 방송을 하면서 뭔가 탄력을 이제 붙은 그런 방학이 모습 왔기 때문에, 보였습니다. 이제 방학이기 야. 때문에. 방학이기 방학입니까? 이제 방학입니다. 야. 저희한테는 이제 큰일 비수기입니다. 큰일 저희는 났습니다. 우리 돈진봉 우리 비수기예요. 돈진봉의 방학은 무섭습니다. 비수기. 응원봉 예. 더 높이 들겠습니다. 저희가. 응원봉을 높이 높이 들어야 들겠습니다.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네. 좀 눌러주십시오. 살아남을 수 있을지 참 기대하면서 살아남고 싶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소식도 들어왔네요. 이거 한번 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을 시사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예. 웃어서 죄송합니다. 웃음이 현우식 지금 바로 나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아, 홍준표 예. 시장이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시장을 학교로 생각했나 보죠? 참 심각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글쎄요.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대권에 나가겠다,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걸로 좀 읽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도 먼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보수 진영에서 그나마 정권 초기부터 뭐 정권에 쓴소리하고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분 치자면 네. 사실 뭐 유승민 전 의원 말고는 아 노마드 인생이었어요. 노마드. 예. 노마드 인생.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아니 게 그러니까 대부분인데. 유승민 전 의원 정도 말고는 네. 나머지들은 다 이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조차도 대선 출마한다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분이 출마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출마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외면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유승민 의원을 비유를 설명드리냐면 네. 하물며 명태균과 관련이 없는 이 정부와 연이 없는 유승민 의원조차도 국민의힘에서 출마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싸늘하거든요. 네. 근데 명태균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의심을 받는 예.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장학생 홍준표 시장이 졸업 운운하면서 대선 얘기한다. 정말 국민들이요 응원봉을 더 높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홍준표 시장 나오는 건 자유인데요. 네. 정계 은퇴 만들어 드릴 겁니다, 국민들이. 아, 정계 그래요? 은퇴 만들어 줄 그 겁니다. 정도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아, 저는 어떻게 저렇게 양심 없는 얘기를 아. 하는지 정말 절에서 보수의 종말이 보수의 더 종말이?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대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1호는 이준석입니다. 대권 선언 그러니까 1호는 그렇네. 이준석, 보수 쪽에서 계속 얘기가 2호가 나오고 홍준표,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대변인? 1, 2호. 네. 일단은 지금은 글쎄 대선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윤석열이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할 때가 아니죠 지금. 우선 국가를 좀 안정시키고 내란이 더 일어나지 않게 2차 내란, 3차 내란이 네. 일어나지 않게 국가를 안정시키는 게 그게 우선이지. 뭐 진짜 연보이보다 제밥에 관심이 진짜.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시정에 좀 신경을 쓰세요. 그 내란이 일어났을 때 즉시 시청으로 안 간 광역단체장이 딱 2명이랍니다. 이장호, 홍준표. 그 뭐 하는 겁니까? 예? 일단 대구시정부터 잘 챙기고 그 다음에 해야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아무리 얼굴을 두꺼워도 그렇지 지난번에도 박근혜 탄핵되고 와가지고 네.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그냥 패전 전단 투수 같아요. 탄핵 패전 전담 탄핵 투수. 이후 그냥 패전 전담 그냥 투수. 어차피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지니까 내가 뭐 대통령 후보 한번 해서 패전은 내가 한번 책임지겠다 이거 아닙니까? 패전 전문이시네. 이러한 저분이. 선거도 대선이라는 큰 선거도 정말 그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네. 얼마나 많이 해먹으려고 그래? 이제 그만 좀 해먹으세요. 제가 알지? 이제 나쁠 걸 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좀 비유. 하고 네.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내란 학교 윤석열의 내란 수계 학교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성적 장학금 들어갈 때 장학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아. 성적 장학금을 계속 받아온 사람이에요. 내란 수계 학교. 아. 지금 내란 수계 학교에 입학 장학금하고 성적 장학금 2명 네. 이준석과 홍준표가 내란과 계엄을 저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혼란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근데 이 혼란을 수습하는 데에는 일만의 양심을 가지고 협조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놓고서는 본인들이 밥상 차려지니까 나부터 숟가락 들고 덤벼가지고 뭐 한번 해먹어 보겠다. 아. 얼마나 부끄럽고 염치 없는 짓입니까? 국민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아.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의 공감과 일의 해결의 노력을 못하는 사람들이 성적 장학금, 입학 장학금, 내란 수계학교에서 받아 처먹었으면서 네. 이제 와가지고 대선 나가겠다고요? 나가는 건 자유인데요. 기타금 다 날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정말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화가 그러니까요. 납니다. 지금- 저런 반성과 성찰 없는 예. 저런 염치 없고 얼굴 두꺼운 태도에 대해서 내란 수계학교의 두 장학생 이준석과 홍준표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아니, 양심이 지금 있어야지. 뭐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에서 네. 대선 얘기 아니 그분들이 안 하고 계엄 다 있잖아요. 막은 분들 아닙니까?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니 지금은 나라를 안정시켜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분들은 오히려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관심을 끊고 있는데 아. 내란 수계의 성적 장학금과 입학 장학금을 받은 이 두 장학생은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뭐 국민이 양심이 지금 있어야죠. 장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 지금 음. 대통령 선거 얘기할 때가 아니죠. 아니 윤석열 만들어 놓고 윤석열 밑에서 예산 받아 먹고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대선 나가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 만들려고요? 명태균의 나라 만들려는 겁니까? 둘이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로. 국민들이 화가 납니다. 정말 그만하세요 진짜. 정말 적당히. 그런 와중에 오늘 대구에 박정희 동상 설치 제막식을 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열심히 사시네요. 시장은 이런 얘기 했네요. 박정희 동상 제망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파 세력 시비는 트집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르겠어요. 노마드 인생으로 이제 대구시장을 떠나게 되는 홍준표 시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신인규 변호사 얘기했듯이 김지호 대변인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좀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 이 상황에 먼저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의 아니 목소리가 내란 있다. 수계학교의 두 장학생이 네. 할 말은 아니죠. 대선 앞두고 내란 수계학교 장학생이라니까요. 홍준표 시장은 또 윤석열 내란 속에 얼마나 짝짝꿍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 다 받아먹지 맨날 가서 뭐 않았습니까? 만찬하고 매일. 그러면 또 국무총리 못한 게 한이 됐나 봐요. 별명이 코박콩이에요.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인사. 코박콩. 코를 박고 인사하는 코박콩. 홍준표 줄여서 코박콩이 저분의 별명입니다. 코가 돼지 발전기 이준석은 아닌가요? 뭡니까? 개장수 아닙니까? 개장수. 아. 아직도 팔 개고기 재고가 남아 있냐고 제가 매일 묻습니다. 재고가 남아 있어요? 개고기 장. 언론사들이 개장수. 굉장히 네. 그 개장수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고기가 남아 있냐지 물어봐야 됩니다. 아직도 재고가. 네. 아 정말. 아 근데 뿜뿜님 또 슈퍼챗. 지금 보니까 아유. 뿜뿜님이 2회 연속 이회 뽐뿌님이 연속. 예. 아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응원을 우리 서윤님도 또. 아유. 김지호님도 응원입니다. 뿜뿜님이 감사합니다, 뽐뿌님. 똑같이 주셨고요. 오서연님, 신인규님 아유, 최고로 우리 서연님. 시원합니다. 아유 우리 박인호를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는 뽐뿌님. 우리 뿜뿜님과 또 오서연님 말씀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해주고 계신데요. 자, 두 분 오늘 뭐 힘차게 달려봤고 다음 주에 꼭 뵐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흥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국민 모욕 발언에 대해서는 네.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좀 감정적으로 좀 치우쳐서 네. 좀 죄송합니다. 볼륨을 더 낮춰주십시오. 네. 네, 볼륨을 좀 아 낮춰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 두 분 이제 보내드리면서 댓글 한번 보면서 박은정 의원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 한번 띄워볼까요?